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국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쏙쏙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쏙쏙 한국사 시간 어처구니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 정치 문벌 사이 통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려 정치 문벌 정치 사이 통요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쭉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또 보충 설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종 때 왕실이 외척인 이적염이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나오죠. 외척이라는 것을 뭘까요? 외척은 뭘까요? 외척하면은 왕의 어머니나 왕비 쪽의 친척을 외척이라고 하죠. 자, 이적염이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라고 했죠. 자, 이적염이 난을 왜 일으켰을까요? 자, 인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적염이 그 권한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적염을 어떻게 될까요? 제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적염이 먼저 알은 거죠. 이적염이 먼저 알아가지고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켰는데 또다시 인종이 척준경을 어떻게 할까요? 회유하여서 이적염을 제거하게 됩니다. 참. 그렇죠. 그렇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에서 묘총의 소경 천도운동은 조선 역사 일천 내 제일 큰 사건이라고 했죠. 여기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은 묘총의 난이라고 보시면 여기서 묘총의 소경 천도운동 이걸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개경 세력은 김부식, 서경 세력은 묘총이었는데 개경 세력은 신라의 개성, 서경 세력은 고구려의 개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고구려의 계승을 한 서경 세력에 대한 묘총이 서경 세력에 대한 것을 아주 극찬한 사람이 바로 신채호였다라고 보시면 돼서 신채호였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채우는 인사행정기구로 무엇을 처치했다라고 했죠. 자, 채우하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고려의 전반기에는 문벌 정치였고, 뒤에는 무신 정권이었죠. 그래서 고려가 918년에 만들어지고, 1170년까지 기준으로 했다가 문벌, 그 이후로 1170년 이후로 1592년, 1392년이죠. 1392년이 조선이 건국됐죠. 1592년은 임진왜란이었죠. 1392년이 조선이 건국할 때까지는 문벌이 아니라 무신정권이었다. 무신정권이었다. 라고 했죠. 상당한 기간 동안 어떻게 될까요? 무신들이 자꾸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이때의 최우가 정방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최우가 자기 집에다 설치한 인사 담당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무신 집권기의 개경에서 노비 무엇이 신분 해방을 위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죠. 야, 뭐 할까요? 무신 집권기의 개경에 노비가 일으킨, 꼭 아시래. 노비가 일으킨 것이 뭐냐라고 하면 만적이 신분 해방을 위한 반란을 모의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노비가 일으킨 반란. 누가? 만적. 그러니까 무신정권 시대에.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벌의 특징은,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려에서 꼭 아셔야 할 문제가 음서제도를 아셔야 돼요. 음서제도. 고려에 아셔야 하는 것은 과거제도와 음서제도가 있는데, 과거제도는 광종이었다겠죠. 광종. 자, 처음에 태조 왕건 광종 성종. 그리고 마지막에 공민왕에 대해서 꼭 고려시대 인물 중에서 왕 중에서 알고 계시라고 했죠. 5번 문벌의 특징은 과거제도와 음서를 통해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왕실과 혼인하여 권력을 독점했다 이렇게 했죠. 과거제도는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광종이 만들었다 그랬죠. 이것도 체크해 드릴게요. 이것도 만적이었죠. 이것은 정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음서제들은 뭐냐 하면은 왕실이 자손과 또 나라의 공을 세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갖다가 공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5품 이상 고위 관리의 자손을 시험 없이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가 음서제도죠. 우리 요즘 최근에 그런 말 들어봤죠.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비리 많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쪽에 있으면 그 자속 또는 사돈의 8촌까지도 이렇게 했다는 말이 언론에 나온 적 들으셨죠. 이게 이제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치 얘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음소제도를 꼭 아셔야 되겠죠. 과거제도는 광종이 설치했다. 자, 광종이 실시했다. 설치가 아니라. 그래 나중에 이제 이 과거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자, 5번 보겠습니다. 6번이죠, 6번. 자, 무슨 사이는, 뭘까요? 문벌 사이의 동의는 문벌 간의 갈등과 과거를 통해 새롭게 진출한 지방 출신 세력과의 대립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문벌 간의 갈등과 과거를 통해 새롭게 진출했다라고 나오죠. 이 새롭게 진출했다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과거 제도와 뭐라 할까요? 광종이 뭘 했어요? 노비들을 풀어줘요. 과거 시험을 봐요. 이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과 구 갈등, 그러니까 문벌과 문벌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나중에는 무신도 자기들 간의 치열한 권력 쟁탈전이 일어난 것처럼 이의방, 정중부, 정대성, 이민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무신들이 있잖아. 자기들끼리 싸워요. 또 고려는 문벌 사이에서도 신과 구와 신갈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완전히 노비를 풀어주고, 잘못돼서 노비가 된 사람 풀어주고, 그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새롭게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사에 내가 만약 태어난다면 저는 고려사에 가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려 역사 500년 동안 엉망진창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그 정도로 엄청난 권력 싸움, 문벌 간의 싸움, 무신들 간의 싸움, 문과 무가 동시에 싸움이 전반기 때는 문벌들이 싸웠고 후반기 때는 무신들끼리 싸웠고, 이런 나라가 고려였다라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묘청이 나는 개경 세력 김부식과 서경 세력 묘청이다 나오죠.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묘청이 낭은 김부식과 묘청을 꼭 연관시키게 되겠죠. 개경은 김부식, 서경은 묘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 정권 배경은 문신들을 우대하고 무신들을 차별하면서 발생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신들이 일으켰으니까 무신 정권이 만드는 거죠. 왜? 그 상대 무신들을 너무 차별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정방과 차이점, 정방은 최후가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9번 문제는 제가 답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무신 정권 과정은 정중부, 이의방 등의 무신들이 정변으로 무신들이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했다 이거죠. 이게 무신들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을 행사한 것이 바로 중방이었다라고 나중에는 정방으로 바뀌게 되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무신정변 변화는 무신정권끼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문신들까지도 서로 권력 쟁탈했지만, 또 무신정권 1170년 이후에 또 무신들끼리 뭐랄까요? 권력 쟁탈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 때문에 싸우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권력의 쟁탈전으로 이의방, 정중부, 경대성, 이면, 최충으로 권력자들이 쭉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무려 60년간 최씨 무신정권이 유지되게 되는 거죠. 60년이면 굉장한 거죠. 그렇지만 그들도 서로 권력을 가지고 싸우고, 서로 제거하고, 또 정권 잡고, 또 제거하고, 또 나중에는 권력을 이제 세습까지 하는 것이죠. 세습하는 것이 바로 최후가 되겠죠. 자,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원은 아들, 나오죠. 최후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거. 왕도 아닌데 권력을 세습까지 합니다. 세습하게 되고, 4대에 걸쳐 60여 년간 최씨 무신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첫 자가 뭘까요? 많이 들어본 얘기죠. 삼별초란 말이에요. 삼별초. 자, 삼별초는 최후가 치안 유지류에 설립한 것으로 좌별초, 우별초,
또 하나 초가 아니라 여기는 신의군입니다. 신의군으로 구성되고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몽골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해 온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뭘까? 삼별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골 알죠? 몽골 엄청나죠? 원나라 몽골.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죠? 13번 무신 정권의 몰락은 대토지와 노비 소유 확대. 뭐든지 권리를 갖고 있으면 갖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많으시죠. 그러니까 대토지라는 거 토지를 많이 가졌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노비들도 자기를 불법적으로 노비도 소유하고 그것까지도 부족해가지고 가혹하게 수탈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분 질서의 동요로 신분 뭔지 아시죠? 봉기가 발생한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신 집권기의 사회 동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망이 망수의 난과 김삼이 효심의 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적의 난이 있죠. 만적의 난. 자, 만적의 난이 있는데,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자, 조금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무신 정권의 사회 동요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왜 이러느냐? 무신들이 권력으로 대토지와 노비 소유를 확대하기 때문에 가혹하게 수탈되기 때문에 만들어져. 당연히 봉기가 일어나죠. 이 망이 망소에 나는 공주, 명악수에서 일어난 것이고 김삼이와 효심이 나는 경상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만적의 난은 개경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비 만적이 일으킨 것이 만적의 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 문벌 사이의 동요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원의 간섭기와 공민왕의 정치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